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조만간이죠. 다가오는 이번 5월 30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우리 언어의 정원 VVIP 인문학 북클럽의 세 번째 정기 북미팅이 열립니다. 이번 달 주제가 역사학, 그 중에서도 세계사인데요. 아마도 지금쯤 우리 회원분들 모두 한창 열심히 선정도서를 마무리하며 읽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이 책이 사실 만만하지는 않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양이 꽤 방대해서 읽기가 약간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읽은 역사책들 중에서 세계사 관련한 책으로는 정말 최고라고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 중에서 특히 거시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들이 이 책만 한번 제대로 읽고 이해하신다면 거시세계사는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라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역작 총균쇠를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선정도서를 읽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설 겸 지식 정리 차원에서 오늘의 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북미팅 당일 전에 여러분들이 봐두면 좋을 일종의 예습 강의 영상 또는 일종의 가이드 강의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꼭 북클럽 회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오늘의 책 강의 영상은 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세계사 공부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대표적인 공부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역사 발전의 메타 컨셉을 지금 강의해 드릴 거니까요. 세계의 지리는 아주 크게 구분하자면 둘로 나눌 수 있죠. 동양과 서양. 그렇다면 세계사도 거칠게 나누면 두 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동양사와 서양사. 그럼 이 역사를 좋아하는 호사가들 입장에서 결코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주제, 시쳇말로 떡밥이라고 하죠. 이 떡밥 주제가 하나 발생해요. 대체 왜 세계의 역사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나? 바꿔 말하면 왜 세계사에서 한때 잘 나갔던 동양세계는 서양에게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나? 바로 이겁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이유를 둘러싸고 크게 두 개의 계파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계파는 이런 입장이에요. 서양이 근래 들어 주도하게 된 게 아니야. 서구는 기원 전부터 이미 동양보다 늘 진보한 사회였어. 이런 주장인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의 이론을 역사학계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장기고착 이론이라고 불러요. 인류의 역사에서 소위 문명이라는 게 구축된 이래로 서구는 항상 동양보다 앞서 있었다는 기존 사실이 21세기가 된 현대사회까지도 이어져 장기적으로 고착됐다, 뭐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경문화가 중국보다 먼저 발생했다. 그리스인들의 정신문화는 당대 최고였던 건 물론이고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동서양의 지성세계를 지배하는 이른바 축의 철학으로 군림하고 있다. 로마 제국은 동시대 한나라 제국보다 더 넓고 오래 지속됐다. 중세의 기독교는 이제 전 세계인의 종교가 되어서 유교, 불교, 도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르네상스, 과학혁명, 산업혁명, 정치혁명, 소위 중세 이후 이렇게 각종 근대화된 혁명들은 모두 서북 유럽에서 태동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영국으로부터 탄생한 아메리카 제국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장기고착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서양은 태초부터 위대했다는 메시지에 상대적으로 완곡한 표현들이죠. 반대로 두 번째 계파는 이런 입장이에요. 서양이 세계사를 주도한 건 최근에 일어난 제법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 신대륙의 발견, 석탄의 활용 등처럼 속칭 운, 즉 우연적인 요소들로 야기된 단발적 현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의 이론을 역사학계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우연 이론이라고 불러요. 세계사 전체를 비춰봤을 때 동양은 서양에 크게 뒤처진 적이 그리 많지 않고 심지어는 앞서 나갔던 적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니까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21세기의 이 현상은 단기적으로만 지속될 우연적 사태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동양에서도 진나라와 같은 중앙집권 국가가 동시대 서구의 그것에 비해 그리 늦지 않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중국에선 이미 기원 전부터 왕, 귀족으로만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 학식 있는 관료라든가 엘리트 행정가들로 구성된 정치 시스템이 체계화됐다는 점.
종이, 화약, 활자, 거선 등등 온갖 기술적인 발명품들이 서양보다 동양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점. 4분 우열된 중세의 서구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의 중세시대는 전혀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점.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준 아이콘으로서 명나라 정화의 대규모 바다 원정대가 활약했다는 점. 공자와 맹자의 철학이 근대 유럽의 선교사들과 수많은 계몽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단기우연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서양이 항상 늘 위대했던 건 절대 아니다는 메시지에 무척 완곡한 표현들이죠. 자, 둘 중 뭐가 맞는 걸까요? 얼핏 듣기엔 다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이쪽 말을 들으면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저쪽 말을 들으면 저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20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 논쟁은 끝을 모를 만큼 치열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핫한 쟁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북미팅 책으로서 이번 달 선정도서를 추천드린 겁니다. 이번 달 선정도서가 바로 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내려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참신하고 무척 과학적인 답을 제시해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파이널 답을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겠죠. 또 그렇게 간단히 답을 내리기엔 꽤나 어렵고 긴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답을 말씀드려버리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굳습니다. 흔히 말해서 독서 IQ, 독서 내공이라는 게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읽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은 난해할 법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그렇게 약 한 달이라는 고민의 과정을 들인 뒤 제가 북미팅 당일날 시원하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도, 이게 모두 여러분들의 독서 IQ, 독서 내공을 급성장시키고 독서 역량을 극대화시켜드리는 최적의 공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의 메타 컨셉을 이해하시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선정도서의 저자도 책에다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서구인들이 본래부터 선택받은 종족이었냐, 아니면 동양이 그저 잠시 서양에게 한때 선두자리를 불가피하게 내준 것이냐.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도대체 역사에서 발전, 진보라는 게 정확히 뭐냐? 이 쟁점에 답을 가늠하기 위해선 총 3가지의 학문이 필요하다고요. 생물학, 사회학, 지리학이 바로 그거죠. 첫 번째로 이 생물학에서 뼈대가 되는 개념은 우리가 영리한 침팬지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사회학에서 뼈대가 되는 개념은 생물학에 비해 조금 복잡합니다. 저자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 사회 변화를 야기하느냐,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야기되느냐, 사회가 실컷 잘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 쇠퇴, 몰락이 야기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우선 무엇이 사회 변화를 야기하느냐에 대해 저자는 모리스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죠. 변화는 일을 하는데 더 쉽고 더 이득이 많고 더 안전한 길을 찾는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른다. 자, 두 번째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야기되느냐에 대해 저자는 2가지의 상부적인 사항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발전의 역설과 후진성의 이점이라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잘 나가는 나라라고 해서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은 못 나가고 무척 찌질해 보이는 나라라고 해서 만년 2등 국가, 만년 꼴등 국가로만 머무는 건 또 아니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사회 발전이 정체, 쇠퇴,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멸망과 재앙의 5가지 선봉대, 기후변화, 기근 및 기아, 전염병, 대규모 이주, 국가 실패, 총이 5개를 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물학 그리고 사회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책의 저자가 진정으로 강조하고픈 세계사 분석의 엠퍼러 학문, 지리학이 남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사가 국가마다, 나라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끔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니 해도 지리라고 주장합니다. 지리는 특정 사회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는데 아주 유리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는 특정 사회가 문명화를 일궈내는 게 거의 원시불능에 가까울 만큼 무척 억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농경 문화를 꽃피우는데 필수적인 자원들이 있죠. 야생식물, 동물, 강, 비옥한 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예죠. 한편 도시가 커지고 사회가 중앙집권해지는데 유리한 필수 자원들도 있죠. 바다나 강, 평평한 대륙, 풍부한 인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어떤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느냐도 사회 진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죠. 구제도 시절에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근대화된 모습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지금과 같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지하자원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계 전역에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질 않아요. 많은 곳도 있고 적당한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죠. 이러한 점들이 각 지역별로 문명화의 정도, 속도 등을 결정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책을 어느 정도는 읽어보신 우리 북클럽 멤버십 회원분들 어떤가요? 이러한 지리적 요소들이 과연 사회 발전의 정도와 속도를 영구히 결정지어버리는 고착 요소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나요? 자, 이건 제가 북미팅 때 직접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며칠 뒤에 우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될 핵심 쟁점 정리 PDF 전자책에도 토의 사항 중 하나로 기재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정확히 해독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책이 한간에는 그 유명한 역사책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보다 나은 책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아무리 복잡다단해 보이고 구구절절한 사연, 스토리들을 읽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핵심 축 개념들과 세계사의 메타 컨셉을 장착하신 뒤 책 속의 내용들을 필터링하면 아주 말끔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엔 동양이 앞섰단 거야? 서양이 앞섰단 거야? 아님 둘 다 막상 막하였단 거야? 둘 중 누가 앞섰든 아니면 비겼든 그 이유로서 생물학, 사회학, 지리학적 요소들 중 무엇이 주요했던 걸까? 결국 그 주요했던 요소는 필연적이었던 거야? 아님 우연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요소들이 반복 적용된다고 가정해 볼 때 앞으로의 세계 패권은 과연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변하게 될까? 자, 어떻게 오늘의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이 두껍고 만만치 않은 책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좀 된 것 같나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책 한 권을 완전히 다 읽지 못하셔도 됩니다. 또 책의 군데군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해도 괜찮아요. 북미팅 토의 시간이 있잖아요. 또 제 해설 강의가 있고요. 어려웠던 부분들,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 난해했던 대목들 전부 제가 진행하는 북미팅 현장 강의 또는 녹화본 강의 영상으로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북클럽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딱 한 권일지라도 특정 학문 분야에서 레전드라고 평가받는 고전 또는 현대판 고전을 읽어보려고 시도, 즉 트라이 해보는 태도예요. 그야말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여러분들의 독서 인생을 180도로 혁신적, 혁명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피해가는 독서를 하지 마세요. 회피형 독서는 엄밀히 말해서 독서가 아닙니다. 책 읽는 신유, 흉내에 불과할 뿐이죠. 자, 그럼 북미팅까지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 이 강의 영상으로 예습하시면서 마무리 독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뒤에 올라올 제 에세이 예시답안도 꼭 참조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관리나 멘탈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